상석을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상석의 기울기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이 물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편에서 하고요. 물 자체를 벗을 때 뒤로 쏠리게 되면 뒤에 물이 차요. 물이 차면 내강에 물이 100% 들어가요. 이 묘자리는 물싸움이에요.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때도 잘 자라고 모든 게 다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 묘자리 할 땐 제가 물을 옆으로 다 빼는 방법을 쓰고 앞으로는 물이 안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방법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묘자리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석이 잘 놓여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첫째가 물을 뿌리면 알아요. 물을 부었을 때 앞으로 오르면 잘 된 거예요. 근데 옆으로 갔다던가 저쪽 우측으로 갔다던가 아니면 뒤로 갔다던가 하면 이것은 상석을 잘못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상석 놓을 때 제가 거래하는 데거든요. 금산에 있는 산내석재에서 거래를 해요. 이거 거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 놓을 때 제가 이빨이 잔소리를 해요. 이게 잘못됐시, 이게 잘못됐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거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따굴 거 아니요. 근데 딱 해놓고 나면 수평 잘 맞고 모든 게 다 완벽할 정도로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더라도 상석 잘 놨죠? 널찍널찍하게. 그러면서도 딱 아담하게 다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여기 있으면. 지금 봐요, 청명이잖아요. 지금 가을도 아닌데 지금 하늘이 청명이요. 저거 봐요. 저기 청명이잖아요, 완전히. 어제는 그렇게 날씨가 막 지랄지랄 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청명이요. 수직 수평만 확인하시면 되나요? 예, 수직 수평하고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앞으로 약간 쏠리는 방향, 그 다음에 개체석의 방향, 향로석의 방향, 혼유석의 방향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때는요, 이 정도면 잘 자랐다고 보여지나요? 이 완장자리를 집어넣고 꼭 골프장에서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정도면 잘 자라고, 근데 내심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잘 됐는데 문제는 잔디를 누가 깎을게요. 그래서 요 넓은데 잔디 깎는 사람 깎으면서 한심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윙 하는 거. 전동차라도 살끼고. 예. 전동차로 해야 돼. 그 골프장에 깎는 것처럼. 가장 골치 아픈 게 나중에 딱 2년서부터 막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쪽 묘자리 해준데 대다수가 생물님이 너무 잔디를 이상하게 해놔갖고 막 때가 쩔어갖고 예초기가 안 나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겨.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석회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면 때가 잘 자라고 땅이 눌림 현상이 없어요. 이제 이게 다 쩔으면 그래요. 때를 심었는데 때가 잘 안 자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는 대다수가 그 비율을 못 맞춰서 그래요. 원래 여기는 황토질이 강해요. 황토질이 강하면 모래를 해야 돼요. 모래가 무거워서 황토를 눌러버려요. 그러면 때가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갖고 냉기를 없애줘야 돼요. 40호 뿌렸어요. 여기 300평에 40호 뿌렸어요. 석회도 40호 정도 뿌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린 게 여기다. 이게 비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묘자 한 번 할 때 영원히 가는 거라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돈 몇 분 아끼려다가 묘자리를 다 개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묘자리 할 때 돈 안 아껴요. 무조건 탱크처럼 밀고 나가고 지원만 해달라 이거죠. 그럼 지원하고,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가 공투짜리를 4일 계산했었거든요. 그때는 쬐그만 했을 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겠슈. 그래서 안 되겠슈, 큰 거 불러주세요 해갖고 큰 걸로 다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소금과 석회를 섞어서 잘 뿌려주면 되나요? 예, 소금을 뿌리면 눈이 빨리 녹아요. 그리고 물이 내리면 소금이 물을 잡아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소금이 물을 놔줘요. 물 먹는 하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때가 잘 자라는 데는 소금기나 이런 배합이 잘 맞은 거고, 때가 죽는 데는 겨울에 거의 다 황토층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음층 때문에 이게 때가 떠버려요. 떠버렸다가 주저앉을 때 봄이 되면 얼음이 녹거든요. 이때 뿌랭이가 말라, 이 떼뿌랭이가 떠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때는 잔디 밟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봐서 쑥쑥쑥 들어가는 데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소금하고 석회를 좀 뿌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쑥쑥 들어가는 게 없이요. 모래가 들어가는 건 있어요. 모래가.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석회하고 소금만 잘 뿌려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 저기 나무가 흔들리죠. 저기 바람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는 바람이 없어요. 아래는 지금 굉장히 안옥해요. 예, 안옥하고 포근해요. 여름에 오면 막 여기 엄청 더워요. 명당은 엄청 더운 거요. 이렇게 명당은 엄청 더운 거요. 그리고 이렇게 수맥을 체크해봐도 문제가 없죠. 예,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바로 명당은 이렇게 따뜻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앞쪽에 이제 예쁜 산이 있는데 안산을 정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안산 정하는 방법만 알아도 풍수를 얼추 할 수 있어요. 산봉우리 끝을 보고 딱 내리는 겨. 정중앙에 이 심장으로 오는 겨. 그러니까 산봉우리 끝 이렇게 딱 하면 좌청룡과 우백호 봉우리에서 딱 하면 이렇게 안산이 나오고 조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산은 국사봉이요. 그 다음에 현무등이요. 조산은 지리산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커요. 이 터 자체가. 팔방이 다 맞으며 제가 했으니까 팔방 다 맞춰주자니 이거는. 기가 막힌 게요. 이런 터가 있다는 게. 예, 이런 터가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저도 이런 터를 딱 하면 너무 좋아요. 왜? 이런 터를 하면 제가 이름이 나잖아요. 저는 이름 나야 되거든요. 빨리. 좌청룡을 보는 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좌청룡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살아있는 좌청룡이냐 죽어있는 좌청룡인가를 봐야 돼요. 좌청룡을 보면 산 자체가 미끈하게 쭉 빠지면 좌청룡이 죽은 게 미끈하게 쭉 가는 게 이렇게 되면 좌청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세 개로 나눠버려요. 첫째 송개, 그 다음에 감개, 그 다음에 강개를 나눠요. 이것은 복기시법이에요. 나눠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주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금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갖고 둘째가 다 갖고 모든 걸 다 갖는겨. 근데 여기 영혼불사의 둘째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탕진하는 관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돈을 다 탕진하는 관상. 그러니까 풍수를 하면 관상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저 밑에 써서 그 막내가 다 받은 다음에 다 쫄딱 망해야 돼요. 그런데 저 밑에는 막내가 쫄딱 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보니까 막내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둘째, 막내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갖게 되면 어떤 방법을 써줘야 되냐면 며느리요. 그래서 사귀고 있는 분 중에 사주를 다 확인해 보니까 최고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꼭 잡으세요. 부모님하고도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집 둘째 딸하고는 아예 상극이요. 서로 죽이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둘째 따님이 며느리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죠. 사모님이 파혼한다고. 안 돼요. 딸은 내 새끼가 아니고 며느리는 내 새끼잖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행을 한다고 해갖고요. 그 며느리가 영혼불사 아드님을 도와주게 되는 관상이요. 제복이 많고 똑똑하고 천재가 나와요. 이 묘자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며느리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을 다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완벽하게. 여자는 참하고 단아하면서 머리가 좋고 그러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여자가 최고요. 여자는 뒷바라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분께서 오시면 앞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 여자분이 사장이고 이 영혼불사 아들은 샤타벤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떻게든 지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천재가 나올게요. 그 천재가 나올 때 저는 그 천재를 꼭 보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지. 꼭 며느리 닮아야 돼요. 그래야지 천재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 아들은 좀 단점이 있지만 손자가 단점이 없잖아요. 우백호를 따질 때도 주산을 중심으로 우축을 봐야 돼요. 이때 미끈하게 중용으로 빠지면 이게 재수가 더럽게 없는겨. 그래서 항시에 빠질 때는 산봉우리가 있으면서 울릉불릉 해야 돼요. 울릉불릉.
그래서 힘이 넘쳐야 되는데 여기는 우측은 약간 힘이 떨어져요. 자청룡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힘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생룡이요. 끝에는 확 쌀아버려요. 그리고서 안산으로 팍 꼽아 놓으면서 속기를 만들고 안산을 팍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괜찮은 거죠. 그래서 팔방이 다 괜찮고 또 안산 부분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산이 낙동강이 안 보이며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 속기열지를 이 부분을 굴삭기로 팠어요. 1m 이상을. 그리고 저 밑으로 빼서 여기 흉당에서 내려오는 물 건수층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들어간 게 건수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흉당이거든요. 저기는 수맥을 다 차단해서 여기서부터 명당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차단이 덜 된 데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오시면 다시 명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건수층을 거의 1m 정도를 파서 밑으로 물을 뺀 거예요. 풍수를 할 때는 항상 명당에도 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게 건수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다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결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속결지를 이렇게 만들면 물이 옆으로 빠지는 게, 물이 앞으로 오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맨 처음에 공사할 때는 물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속결지를 만들고 물을 빼니까 그때부터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명당은 진짜 명당이 돼버린 거예요. 명당을 할 때는 항시 이렇게 속결지를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결지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속결지를 만든 거예요, 다. 이 사성의 역할은 딱 있잖아요. 권자의 역할이에요. 권자의 역할. 앉아서 이렇게 그 의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직이 낮으면 의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본봉에. 근데 관직이 높으면 의자 대가리가 올라서는 게 용의 형상이라. 그래서 바로 여기는 좌사성과 우사성 끄트머리를 이런 식으로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좌사성과 우사성을 다 이런 식으로 다 살려버렸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형태. 그 다음에 이 중심을 봤을 때 물은 다 좌측과 우측으로 다 잘 빠져나가게 해놨어요. 이 구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항시. 몇 자리를 할 땐 이거 보시고 내 조상님을 모실 때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우측과 좌가 잘 빠져나가게. 잘 빠져나가죠. 봉봉으로 물이 안 들어가겠죠. 요걸 못하면 풍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다 봉봉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게 좁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대는 항상 이게 넓을수록 좋아요. 여기도 훤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후손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던가 장관이 나오면 이 봉봉이 더 커져요. 거의 10자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7자인데. 그러면은 후손이 대통령이나 이렇게 나오면 10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영혼불사한테 그건 꼭 해줘야 되거든요. 이 몇 자리를 쓰고 후손이 잘 되면 꼭 조상님 봉봉을 더 크게 해주는 겨. 거의 왕릉처럼 해주는 겨. 왜? 이 몇 자리 때문에 후손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악착같이 한 200년을 살고 싶어요. 이 문 중에 대통령감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문씨들 말고요. 그 말고요. 제대로 된 문씨. 그리고 문익점 후손이시라. 문익점 후손은 고려 때 붓속에 목화씨를 가져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따뜻함을 주고 이 대한민국 자체, 그 다음에 조선 고려에 포근함을 주신 분이요. 그래서 이 몇 자리를 200년은 더 살고 악착같이 이 후손들이 어떻게 성장하나 이걸 꼭 보고 싶어요. 저는. 왜? 이렇게 좋은 자리는 이렇게 좋아야 되니까.